반갑습니다. 6학년 고등과학을 총괄하고 있는 원장 김훈희입니다. 아직 학교가 발표가 지원도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아직 관심도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2차 설명회 때는 좀 많이 오시겠죠? 자, 엊그제 설명회 갔다 오셨나요? 동탄고? 네, 가서 느끼셨던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느낀 점은 한 가지는 체험 활동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지속성이 있는 활동은 좀 없는 것 같다.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이야기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디 가든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2028 새로운 대입구조. 지금과는 대입구조가 아예 판이 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시랑 수시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정한 학교는 우리 친구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학교 리스트를 좀 정해놓고 수시 비율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수시를 가장 많이 뽑는 학교가 홍익대, 그다음 성황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장 안 뽑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42%, 가장 많이 뽑는 학교는 73%, 대략 60% 정도는 수시 모집을 하고 있고 저수시의 대부분은 뭘까요? 교과가 아니고 학종입니다. 학종. 명문대는 교과를 별로 뽑지 않아요. 오른쪽 표를 좀 보실까요? 자, 명문대로 갈수록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없습니다. 없어요. 학교 내신 등급 보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대나 성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0%대 남짓으로 이렇게 교과를 보고 있고요. 많이 해봤자 17%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종입니다. 학종. 명문대로 갈수록 학교 성적을 잘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종을 좀 보려고 한다. 이런 성향들이 좀 강하고, 여기 있는 교과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추천대입니다.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쓸 수 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과보다는 직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총 3장의 카드가 있고 나머지 학교도 많게는 20장의 카드가 있지만 적게는 이제 10장 미만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교과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정교권이 돼야 한다. 그런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친구들이 정교권이 아닐 거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종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럼 정시로 이 학교를 뚫을 수 있느냐? 실상은 이 학교들의 교과 전형에 그 수능 최저가 3합7인데 그게 안 된다. 보통 일반고에서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3합7이 평균 2등급인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거의 다 떨어집니다. 교과에서. 그러니 수능이 잘 안 된다. 그러니 학종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정시 비율이 이제 2028부터, 우리는 2029예요. 우리는 2029고, 2028부터 정시 비율이 방금 보여드린 학교는 30%로 줄어듭니다. 이제. 이거는 결정이 됐어요, 이제. 30%로 줄어들어요. 인원수로 따지면은 약 6,000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대의 입학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 약 2개의 대학교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수생은 그대로죠. 이게 문제입니다. 재수생은 그대로죠. 정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최저 등급 받기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동탄구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수능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한다. 상당히. 수능 최저가 되기 힘듭니다. 등급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 학교 공부만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생기부, 정시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제 많이 현재까지 제가 2025년 10월 19일 딱 저도 조사한 바로 의하면 이렇게 생기부를 보는데 정성평가를 연대는 싫어합니다. 연대 학종은 교과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연대는 그런 걸 싫어하고 서울대는 그 반대로 정성평가를 매우 좋아합니다. 생기부에 정시인데, 이거 정시예요. 정시인데 생기부를 이런 퍼센테이지로 본다. 이게 확정된 학교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선배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깜깜이 입시를 먼저 치를 거잖아요. 그럼 우리 때에는 조금 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늘 것이다. 내신을 놓으면 힘들어진다. 자, 교과 전형의 현재 10월 19일 현재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 리스트입니다. 요거는 교과 전형인데 생기부를 보고 있어요. 정성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들의 교과를 짝퉁교과라고 부릅니다. 짝퉁교과.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1점 빵빵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로 생겨요. 1점 빵빵인데 생기부 퀄리티가 안 좋아. 그러면 탈락시켜버립니다. 고대는.
자, 그리고 두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수능 최저를 보고 있다. 그러니 수능 공부를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학교가 전부예요. 그러니 학교 안에서의 내가 1등급이 나오면 사실 좀 안심을 하고 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수능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한국사 영어 1등급 안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올해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국사 영어 같은 경우에는 꼬박꼬박 챙겨야 됩니다. 물론 수학 챙겨야 되고. 자, 수능도 국어는 수능 시험 범위가 늘어요. 원래는 화작 언매, 화법과 작문, 이제 언어와 매체, 화작 언매라고 부르는데 저게 원래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런데 우리는 다 봐야 돼요. 국어는 범위가 늘었어요. 지금 대치동에 국어 강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국어는 늘었다.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수학은 원래 수원2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었잖아요. 수원2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수능 봤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2에 확통 강제로 해가지고 사실상 문과 수학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보게 된다. 그런 이과 친구들은 여기에서 확실한 두각을 드러낼 거죠. 자, 문과로 갔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그러니까 이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과와 문과가 다른 선택 과목을 해가지고 이과 친구들은 거의 미적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그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문과로 가게 되면 수학에 신경 진짜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이과, 문과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이과생들은 요거 접목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상위권들 기준으로.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요거 한 달이면 충분한데 거꾸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과 가는 친구들이면 오히려 나이스인 게 문과를 택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학, 과학을 미친 듯이 파고 덤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능 최저가 안 나올 것이다. 수능 최저가.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동탄고에 서울대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수능을 싫어하냐면 원래는 정시에서 1단계에 2배수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2단계에서 20% 정성평가 생기부를 보고 걸렀는데 요걸 3배수로 늘려요. 근데 1단계 2배수로 뽑을 때에는 표준 점수, 그러니까 이제 점 얼마까지 다 해가지고 뽑았거든요. 동점자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 근데 2028부터는 등급합으로 뽑아요. 서울대에 갈 친구가 3등급이 있겠어요? 없겠지. 거의 다 1등급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등급합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싹 다 합격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 수능은 선별 도구가 아니고 최소한의 이제 수준의 도구로 보겠다. 2단계에서는 40% 정성평가를 하겠다. 면접까지 볼 거야. 이게 정시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건 이제 서울대에서는 끝났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자, 상대평가 범위가 늘었다가 중요합니다. 내신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은 줄 세우기예요. 그리고 대학이 전성이 될 때 내가 몇 명인데 내가 몇 등이고 우리 학교가 ABCD 분포가 어떻게 되고 다 전성이 되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랑 나랑 똑같은 1등급이야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등급제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상대평가 범위가 고3으로 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과학 입장에서는 기존에 1만 상대평가를 하고 고3 때 2는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3 올라가자마자 수능 공부에 바로 매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2까지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여름방학 때부터 할 수 없다. 그때는 수시원서 써야죠. 9월부터 할 수 있다. 9월부터. 그럼 9, 10, 11 수능. 3개월도 안 됩니다. 3개월도. 그래 통합과학이 과학은 통합과학이 시험 범위잖아요. 1학년 때 하는 거. 요거를 딱 동탄고 수준만 해놓으면 뭐가 위험해져요? 수능이 위험해진다.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동탄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A반, B반 두 반이 이렇게 있는데 A반 같은 경우에는 화성고스럽게 합니다. 수능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한 학기 딱 지나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기말고사 아직 안 봤기 때문에 한 학기 지났는데 대교협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따르면 1.6등급 정도가 되면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있더라. 인서울이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대학교 기준으로는 1.6등급이더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탄고에서 1.6 안에는 들어가야 보통은 인서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저것도 뭐가 기준이에요? 저거 플러스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인서울을 할 수 있다. 인 거죠.
물론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그 모든 과목들을 다 1.0을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살짝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8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2를 찍으면 안 된다. 그래도 2를 찍으면. 자, 그럼 뭘 해야 하냐? 교과 전형은 뭘 보냐? 뭐 당연히 내신 봅니다. 이때 보는 내신은 동탄고 1.0과 화성고 1.0이 똑같은 1.0이에요. 근데 학종에서 보는 내신은 동탄고 1.0과 화성고 1.0이 달라요, 이게. 학교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신 본다. 그리고 정시도 내신을 봐요. 일부는. 이게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나. 생기부 정성평가는 자기 학종은 무조건 보고요. 이것도 보는 학교가 일부 있는데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에서 정성평가를 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따르면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생기부 정성평가를 보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죠. 수능은 정시는 당연히 보고요. 이 두 개는 대부분 수능 최저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 생기부 챙기는 거, 수능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하나를 빼면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정시할래요가 이제 안 먹히는 거고. 그리고 또 올해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고2들이 처음에 정시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동탄고 친구들이. 왜냐면 고3 선배들이 다 정시한대 이렇게 정시바람 불었는데 수능 봤잖아요. 망했어요. 지금 현역 고3 동탄고생들이 수능이 망했어요.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나 정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지금 과학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시를 하려는 마인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5% 아니지 한 3%의 확률로 진짜 정신 차린 친구. 그냥 97%의 확률로 그냥 내신 하기 싫은 친구. 네. 근데 3%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당장 편하고자 내신을 버리는 건데, 네.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는 세 개 다 해야 된다. 우리 입시 때는 어땠어요? 제가 6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입시 때는 수시로 가는 친구는 진짜 반에서 한두 명 수시로 갔고, 다 이제 수능 봐가지고 표준 점수도 아니고 원점수 탁 잘라서 대학 갔거든요. 그때는 고3 때 바짝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까지는 못 가도 중상위 대학 가는 거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불쌍한 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끝났다. 저도 아들이 있는 입장인데, 한숨이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해야 된다. 자, 과목 이름들이 좀 바뀝니다. 1호 계정은 1년 단위로 배우는 과목이고 2위 계정은 한 학기 단위로 배우는 과정이라서 통합과학이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름 붙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요게 1년 배웠거든요. 1년. 여기에서 원만 탁 빠진 게 2학년 1학기 때 끝나버립니다. 2학년 1학기. 1년 배우는 거. 약 200페이지, 800페이지 1년 배우는 거. 근데 이게 한 학기에 끝나요. 똑같은 과목이 한 학기에 끝나요. 그럼 학교에서 시수는 2배로 늘어나냐?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일주일에 3시간 1년 배워요. 일주일에 3시간 한 학기에 끝나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설정이 됐어요. 지금 교육계 일선 선생님들도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먼저 한번 겪어주고 우리 친구들이 올 건데 그래도 학습 부담이 여기에서 미친 듯이 늘어요. 미친 듯이.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로 하게 되면 기존의 2가 물리 2를 반으로 쪼갰어요. 물리 2를 쪼개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물리 2의 절반을 2학년 2학기 때, 화학 2의 절반, 생명과학 2의 절반 이렇게 2학년 2학기 때 2의 절반을 배우고 나머지 절반을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2는 양은 많지 않아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대한민국에서는 7년 만에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7년 만에. 자, 그러니 엉덩이 힘 좋은 친구는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1등을 가져가요. 선행을 안 해도 성실한 친구들은 가져가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학교에서 2배 속도로 나가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2배로 나가는데? 그냥 다다다다다닥 넘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걸 배울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집니다.
혹은 다 나가지 않고 중간중간 발췌해서 배우면 더 배우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바퀴 배우고 들어와라 라고 이제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진짜 어려워요. 요건 아이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별로 제일 재밌는 과목이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한 바퀴 바람 불고 지나가면 아마 3, 4년 후에는 요거를 중등시장에 선행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은 거의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거의 결판이 날 것이다,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제 내신형 스타일 요거 잘 찍고 오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티다가 여기에서 팍 무너지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리 해가야 돼요. 혼자서 세 과목을 2를 다 한다? 굉장히 버거워요. 어머니들 이과 출신 계십니까? 2 3개 했어요? 우리 때도 안 했을걸요? 그죠? 버겁습니다. 자, 고급자가 붙어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요게 원래는 특목 자사 전형이었어요. 근데 우리 때부터는 2022 개정부터는 일반 고도 개설 가능해요. 근데 개설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아직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생소해서. 자, 저걸 공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교육 과정으로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일반고반 설명회를 저희는 다 가보거든요. 가보면 이제 반성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은 안 하지만 공동교육 과정에서 이걸 개설을 하니까 좀 들어라 이렇게 설명회를 좀 진행을 했고 동산고는 이걸 언급을 아예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똑같이 일반고에서 화성시 교육청에서 화성 오산교육청에서 제공을 하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들을 수가 있는데 선착순 15명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2분 안쪽으로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거는 잘 이렇게 2학년 2학기 때 하는 거니까 2학년 1학기 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광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꼭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 과목의 함정. 권장 과목은 최소한의 과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요건 좀 하고 들어오자 라고 하는 최소한의 과목입니다. 공대로 올 건데 물리를 안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과목을 좀 하고 오자 라고 하는 게 권장 과목이고 요것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과목입니다. 서울대가 가장 적게 잡았어요. 가장 보수적으로 작게 잡았어요. 서울대가 아닌 이제 고대에도 발표했는데 고대가 좀 더 잡았어요. 이렇게. 고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았어요. 서울대가 굉장히 넓게 잡았어요. 대충 요거 하고 와 이런 느낌이고 고대는 요거 꼭 하고 와 이런 느낌이에요. 자, 2과목씩 이렇게 다 있죠. 자, 보통 보면은 미적분하고 기하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2과목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수학 좀 보시면은 미적분, 기하. 그러니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 2랑 기하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미적분 2하고 기하 반드시 해야 돼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2과목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 꿈이 나는 공대 아니면 대학을 안 갈 거예요. 죽었다 깨도 공대 아니면 대학을 안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2과목으로 쭉 세팅을 한다고 좀 쳐요. 그러면은 대학 중에서 생명과학 껴있는 거 다 날려먹는 거예요.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죠. 지구과학 관련학과 빼고는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물화생 생과목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생기냐? 그래, 내가 공대가 아니면 대학을 안 갈 거기 때문에 물리화학으로 쭉 세팅을 했어요. 지원서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과목은 택3이거든요. 이 3개 중에서 물리화학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과목을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뭘로 채우겠습니까? 사회 과목으로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평가로 대학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들, 우수한 학군에 있는 우수한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세팅을 하고 올까요? 2과목을 세팅을 하고 올까요, 과학을? 당연히 아니죠. 3개를 세팅을 다 하고, 이 디폴트의 값입니다. 그러니 내가 권장 과목이 2과목이라고 해서 2과목 세팅을 해가지고 한 개는 사회 해야지 이러고 원서를 집어넣으면 광탈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자들 3개를 세팅을 하고 온다.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물리, 화학을 세팅을 했고 나머지 한 개는 공부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한 개 사회로 뺄까 해가지고 윤리와 사회 세팅을 했어요. 근데 윤사가 1등급이 안 나온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은 당연히 생기부를 딱 보고 이 학교 3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네? 요거 대학이 전성돼요. 이 학교는 3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네? 한 개 윤사했네? 근데 2등급이네? 에이씨, 얘 공부하기 싫어서 뺐구나. 바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 사회과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개 뺀다고 해서 나머지 두 과목이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는다. 사회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지도 않는다. 여러모로 논리로 맞지 않다. 그러니 권장 과목은 최소 하는 과목인 거고 요거 하면 합격해가 아닌 거예요. 합격은 상대평가예요. 아이고야, 다시. 자, 중앙대 같은 경우 발표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뭐 서울대 물리학과랑 중앙대 물리학과가 다른 과목을 보고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적2, 기하 그리고 두 개씩 이렇게. 미적2, 기하 두 개씩. 여기도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미적2, 기하 두 개씩. 미적2, 기하 두 개씩. 네, 똑같습니다. 수학으로 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과학으로 과를 결정을 하죠. 수학은 이제 기본 세팅인 거고. 과학이 대학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물화생 하세요. 자,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하세요. 물화생, 끝! 뭐 내 꿈이 지구과학이다. 그러면 물화지, 끝.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고교 학점제랑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선택되어지는 거다. 이럴 수는 있죠. 선생님, 저는 경제가 너무 좋은데요. 꼭 경제를 하고 싶어요. 공대 갈 건데요. 그러면 물화 경제하면 되죠. 대신 그 경제는 압도적 1등급을 받아와야 스토리상 설명이 될 거다. 근데 그런 친구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소인수 강좌를 동탄구에서 열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여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자 붙어 있는 과목들을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자. 한 과목 이상은. 서울대 기준으로는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 원과목,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투과목이거든요. 그러니 원과목 3개를 해야 원서를 넣을 수 있다. 서울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를 하는 친구들은 광탈이다. 할 수도 있죠. 원 2개, 투 3개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원을 하고 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계라 부릅니다.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얘는 뭐냐? 아까 봤던 그 고급자. 물원 투, 물원, 화원, 물투, 화투, 고급 물리학 이렇게 하는 건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히 보이죠. 다양하게 배우거나 깊게 배워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로리라고 하는 서울대 입학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서울대가 ABC 3명의 생기부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학점이란다. 학점, 지금은 학점이죠. 학점이 얼마인지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을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건데 여기 밑을 보실까요? 빨간색 색들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물, 화, 생, 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엄마야 다 했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느 학교죠? 과학 중점 학교예요. 그런데 C 학생도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 뭐지? 과학 중점 학교예요. 3명의 합격생 중에서 무려 2명을 과학 중점 학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서울대 의도가 보이십니까? 좀 많이 하고 들어와예요. 좀 많이 하고 들어와. 특목고를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폭파될 거예요, 아마. 사교육 조장을 하냐. 특목고 친구들은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특목자사 친구들입니다. 영재, 과고, 뭐 등등 이렇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세팅 안 해요. 그 친구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이상한 과목들을 세팅을 해요.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는 제발 좀 많이 배우고 하라. 인기 많아가죠. 화생공. 이 친구도 A라는 친구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싹 다 했고 C 물원, 화원, 생원 다 했고 그런데 3명 중에 2명을 인기학과들은 과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개를 하고 학위에 사탐을 뺀다고 이제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 안 되죠, 이제. 납득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농대는 어떨까요? 불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물론 어디가? 여기도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어디 갔냐? 생원, 생투, 지원, 지투. 여기는 3과목. 그죠? 그럼 3명 중에 2명을 과중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 입장에서.
그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대학도 학문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 과목을 좀 넓게 배우고 와라. 그러니 꼭 세 과목을 선택을 하자. 메시지는 일반고에서는 세 과목을 선택을 하자. 네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인데 세 과목을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편제가 대학적으로 전송이 돼요. 네 과목을 할 수 있는데 세 과목을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시골 학교라서 물리가 개설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리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개설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설되면 다 해야 된다. 공통점은 왜 안 나와? 책사 미술을 다 했고요. 당연히. 여기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거기에서 심화 과목 선택 노력이 점수로 들어간다. 고급자가 붙어 있는 걸 선택하기만 해도 점수로 들어간다. 그게. 왜냐하면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고급자 붙어 있는 것들, 고급 물리학은 대학 물리학이에요. 과거생들이 수업하는 걸 일반고에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결국 학종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도 맡고 있는 학교가 하나고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최강 서울대 수시를 보여주고 있는 10명 중에 1명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떨어진 수치예요. 서울대를 22명을 현역생이 재학 가는데 굉장히 떨어진 수치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40명 갔거든. 근데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냐? 다 어디로 빠졌어요? 의대. 서울대 갈래? 서울대 안 갈래요? 저 경북대 의대 갈래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전히 최강이다. 자, 그러니 제가 이 학교를 맡고 있음으로써 알고 있는 건 서울대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학교생 많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최강 학교들은 뭐가 좀 다른가?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옵션에 삼성고, 북일고, 한민고 이런 친구들 비교할 거고, 랭킹에 들어가 있는 게 화성고, 좀 도약을 좀 많이 했죠. 수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학교들은 왜 수시를 잘 보내나? 화성고를 좀 제외하면 여기 정시학교니까. 나머지는 왜 수시를 잘 보내나?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고 프로그램 보시면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있는데 저 빨간색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200명 중에 한 20명? 거의 없습니다. 저건 일반고 루트거든요. 보라색들을 보시면 이게 하나고에 온 이유입니다. 이름들이 어때요? 헉! 이건 내가 대학교 때 봤던 건데 대학 과목들을 그냥 이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런 수준의 생기부가 작성이 되니까 그냥 얘들은 거의 쓰면 합격이에요. 어디든. 북일고입니다. 북일고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을 보시면 고급자 붙어 있는 것들이 정규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똑같은데 저기 고급자 붙어 있는 것들이 보라색 정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화 과목 선택 노력을 학교에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한민고입니다. 한민고도 보라색 보이시죠? 고급 미적분, 전문 수학 이런 거.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기 고급 대수 있고 여기도 고급자 붙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수시를 잘 보내죠. 동탄고를 보겠습니다. 동탄고의 편대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렇게 3단위씩 이렇게 3단위가 아니고 3학점이죠. 3학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졸업을 하려면 통합사회는 8, 통합과학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10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과를 갈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회가 2개 합쳐가지고 6학점이네. 그럼 졸업을 못하네. 그럼 2학점은 어디서 채워야 돼요? 2, 3학년 때 채워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어디서 채우면 됩니까? 3학년 2학기. 어차피 이거는 대입 요건이 아니라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사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들이 좀 많이 있는데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에 택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택 4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화생지를 다 할 수도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 택 4가 사실 아니에요. 이 택 4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3개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과학은 3, 3 선택을 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과학을 4, 여기서 3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요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 3 하려면 학년의 수학 과제 탐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반드시 기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도 미적분 2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택사 중에서 3개는 과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택사 중에서 나는 2과목만 할래 그러면은 나머지 사회 과목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3학년 2학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대신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자 붙어있는 것들 한번 반드시 해주시면 생기부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원과목들은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고요.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때 몰아서 다 배워야 한다. 몰아서. 그럼 페이지 수는 줄었냐? 그럴 리가요. 물리학이 200페이지에서 208페이지 거의 변함이 없고요. 화학은 178에서 208페이지? 와, 늘었네. 근데 이거를 절반의 시간에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지구과학 어차피 안 할 거니까 2배에 해당하는 이 과목을 똑같은 시간 내에 학교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고 우리는 그걸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런 2학년 1학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걸 기대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도를 우와 이렇게 나가도 학습이 안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도 학습은 어려울 것이다. 한번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2과목에 해당을 했던 이상한 이름들의 과목들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요거죠.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도 요것 때문에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동탄 신도시 창립 이래 역대급 과학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3과목씩 선택을 하고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학을 9시간을 채우는 거지. 학원 시간으로. 그럴 만큼 지금 되게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고 내신 빵꾸 나면 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아주 날카롭죠. 집중해서 2학년 1학기를 해야 되고 과탐투 고난도를 2학년 2학기 때 해야 되고 2학년이 아주 죽어나갑니다. 네, 그러니 고등학교 생활이 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자, 동탄고 시험지를 따끈따끈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분석해드리면 요 정도는 시중교재입니다. 자의 스토리, 완성 기출피, 내용의 힘 시중교재고요. 나머지 요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죠. 학력평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요 정도는 선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보는 시험은 20문제 중에서 17문제는 고1 시험 범위고 3문제만 이제 고2 시험 범위거든요. 그 중에서 고1 시험 범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깜빡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고3, 고2, 3월 모의고사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저희 6파인 교재 같은 경우에도 동탄고 교재에 이 빨간색들을 전부 다 실어줍니다. 언제부터? 2017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싹 다. 그렇게 해야 수능 대비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파란색 문제랑 이 초록색이란다. 저 파란색 문제랑 빨간색 문제가 학평 문제니까 수능 문제예요. 수능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시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현명하신 거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시험지에서만 72%, 나머지 16%, 12%. 그렇죠. 출처가 어디인지 근데 저걸 저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찾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전부 다 찾아요. 이런 식으로. 동탄고의 어느 문제는 2021년도 고2 3월 학평 지우과학원 17번에 나온 문제구나. 다 찾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와 8번 문제는 어디 나온 문제구나 찾고요. 좀 심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것도 여기 좀 심하죠. 우와 동탄고 10번 문제는 18년도. 아이들이 혼자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가서 봐요. 그죠? 시중 문제지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18년도 고2 3월 학평 물리학원 7번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문제를 만드십니다.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하는 줄 아셨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문제를 변형시켜요. 학교생들도 바빠요. 우리 동탄은 공립이잖아요. 행정 업무 많아요. 출제 다 못하세요. 이 정도까지 저희가 문제를 뒤져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죠, 저희는. 왜냐하면 이걸 찾다 보면 학교 선생님의 사고의 흐름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고의 패턴이면 앞으로 뭘 내겠다. 그럼 거의 접종을 다 해요. 이것도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복붙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기 바꾸신 겁니다. 위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기 딱 바꾸신 거예요. 자, 요것도 복붙 이렇게 해가지고. 자, 동사고 통합과학은 그래서 다시 하죠. 시중기, 당연히 시중기도 해야 됩니다. 한 권은 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는 하이탑으로 3월에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도 공부해야 되고요. 여기도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 따로따로 공부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문제지로 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탁 이렇게 대령을 해줄 거예요. 자, 동탄구 몇 명이죠? 330에서 50 사이죠? 그 중에서 이만큼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거의 60명이 저희한테 있어요. 공부를 좀 한다 싶은 친구들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정규 1등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창립을 2023년에 했어요. 창립과 동시에 확 붐이 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준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중요하죠. 자, 올해 자 1등급의 60%,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급은 35명이에요. 350명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1명이 저희 재원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1등급을 저희가 데리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랑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랑 똑같으니까 못 풀 수가 없다. 자랑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열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한 과목을 굉장히 깊게 파면 이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A반 친구였고요. 동산고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화성고 레벨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냥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뭘 그냥 딱 들으면은 생각 자체의 습관이 그냥 본질을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면접 남아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5개의 레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좀 멋지게 붙였는데 통합과학 처음 배우는 반. 요거는 한 번 배운 반이 아니고 중등과학 엄청 잘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요. 중등과학 엄청 잘 되어 있으면 그 레벨 테스트를 칠 거예요. 물론 저기 특목반 재원생은 레벨 테스트를 안 보긴 하는데 왜냐 실력들 다 아니까. 그게 아니면 레벨 테스트를 봐가지고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통과 기준은 통과 시험 범위는 중등 1, 2, 3학년 전체 중등 내신 시험 범위인데 그 중에서 물리화학만 볼 거고 30문제, 21문제 70% 이상 합격을 해야 전국 단위 기준으로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시험 문제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왜? 우리 지역의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하는 반, 요렇게 기본반, 그리고 이걸 한번 했던 친구들은 심화반. 여기에는 고2도 같이 들어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화성고 세마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을 다 했다 그러면 의치대반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과학이 처음이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에는 마스터 수능 통과랑 물리 한 개 가져가야 돼요. 혹은 화학 가져가야 돼요. 아까 보셨겠지만 고2 때부터 우리가 총 몇 과목을 더 해야 되죠? 333? 9과목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방학 때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되냐? 된다. 이렇게. 고2 때부터 부지런히 따라가면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화까지 해서 보낼 수 있게 세팅해 놨습니다. 자, 통합과학을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심화로 들어와서 선행 시작하면 되죠. 세팅하시면 되고.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통합과학 했는데 물리 원도 했다 그러면은 물리는 심화로 들어가고 통합과학 심화 다 했으니까 이제 화학 들어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드립니다. 아이고, 이 정도만 되면 너무 좋겠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는 제가 거의 저희 재원생이 보통 한 300명 되거든요, 한 학년에. 그 중에서 50명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 그래서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의치대반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물리 2 화학 배우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은 제가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라고. 자, 지금 소개해드린 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여기 QR 코드가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딱 찍으시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마
뭐 대한민국까지는 좀 그렇고 아마 경기 남부지방에서 오프라인 학원 중에서 강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를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과학학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공개합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현재 동탄고 물리 A반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쌤이고요. 현재 동탄고 B반 담당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화학쌤이고요. 전부 다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겨울방학 선택을 하실 때에도 QR코드 다 찍어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스터 통합과학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선생님 중에서 가장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강의를 미리 들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도 되게 답답했던 게 근데 온라인 강의는 좀 쉬워.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프라인으로 내가 학원을 얘를 맡길 건데 이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맡겨야 돼. 이런 불안감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합니다. 자신감이기도 하죠. 우리는 함부로 강사를 뽑지 않는다. 자, 마스터반 슬로건은 노베이스도 걱정 없게. 죽는 과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죠? 최대한 기초를 가져가는 반이 마스터 수능통합과학반 되겠습니다. 심화 수능통합과학반은 그 죽는 기초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과탐원까지 쭉쭉 선행을 해가지고 심화로 배우는 반입니다. 레벨 테스트가 꼭 필요한 반이고 물리 처음 배우는 반입니다. 물리학 기본 반이고 화학 처음 배우는 반, 생명과학 처음 배우는 반 그리고 이거는 물리 한번 해봤다 싶은 반 물리를 꼭 한번 하고 들어와야 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한번 배웠다 싶은 친구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나 마감됐습니다. 현재 한 반에 50명씩 마감됐습니다. 두 반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는 대기를 좀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실 구조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받으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마감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테스트 보고 대기 걸어야 됩니다. 이것도 두 반 중에 한 반은 마감됐고요. 한 반은 10자리 남아 있습니다. 자, 의치반은 투를 하는 반이기 때문에 그 물리원, 화학원 다 했다 그런 친구들은 이 의치반으로 테스트 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한테 남은 시간이 딱 3분 있거든요. 질문 3가지 받겠습니다.